사천 바다케이블카 매표소 인근 시유지에 전임시장의 공적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설치돼 논란입니다. 3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이 비서 건립 과정에 절차 위반까지 드러나면서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이 3,2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환수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과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진주시의회가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동의 야생차문화센터가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뽑은 우수 웰리스 관광지로 새로 선정됐습니다. 차를 마시고 명상과 족욕 등 다양한 체험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서부 경남에서는 지난 2017년 산청 동의보감촌 이후 두 번째 선정입니다. 경남도가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환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관련 앱 정보 오류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대권 도전도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 윤곽은 5월 초 드러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 바다케이블카 매표소 인근에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던 정만규 전 시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공적비인데요. 공론화 과정도 없었던 데다 절차까지 어기며 시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매표소 인근 잔디밭.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선명하게 적혀있는 전임 사천시장의 이름. 바다 케이블카 운영 7주년을 기념해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300만 원가량. 지난 9일 정만규 전 시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까지 열었습니다. 공적비를 세웠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출직 시장의 치적을 비석으로 세우는 일은 시민 정서와 맞지 않을 뿐더러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사천시 예산 돈을 한 개인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비란 그 본인이 세상을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신 이후에 공공 목적으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될 때 공론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 생각드는데, 갑작스러운 설치 배경도 의문인데다 한 정치인의 공적을 치켜 세우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특정 정치 세력이 비석 설치를 요구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위치가 시유지라는 것. 공공조형물을 공공부지에 설치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산하 공기업인 공단 스스로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공단은 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정 전 시장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내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시장님께서 그 환경부에 수십 번을 직접 가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직은 일동해가지고 공적비 하나 세운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사천시는 공적비 설치 이후 사안을 인지했다며 공단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공단 내부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진 비석 철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없이 절차까지 어기며 세워진 공적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천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문을 여는 불법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릅니다. 불법 의료기관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료가 경남만 하더라도 지난 15년간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환수율은 7%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이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3,200억여 원. 지난 15년 새
경남 지역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간 보험금 액수입니다. 진주와 산청 지역만 놓고 봐도 같은 기간 동안 20억 원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3조 원을 넘을 만큼 그 액수가 큽니다. 불법 의료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건강보험금을 타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 개설을 증명하는 게 어렵고 증명되더라도 폐업, 잠적, 재산 은닉 등의 편법으로 보험금 환수를 피해갑니다. 이 때문에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금 환수율은 전국 기준 7%대에 불과한 상황. 흔히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은 개설 주체가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들 기관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 병원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불법 의료기관은 낮은 의료 서비스와 과잉 진료로도 문제가 됩니다. 몇 해 전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경남의 한 병원도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병원 설비 허위 신고, 안전관리 소홀, 건물 불법 증개축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수익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안전에 소홀했던 것.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선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게 낫다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인력에 한정된 자원과 강력 사건 및 중대범죄 등 우선 수사로 불법 개설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반면 공단은 사건 인지부터 사건 송치까지 3개월 내로 단축이 가능하여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하지만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근 지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주시의회가 지난 9일 만장일치로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 건절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금. 하지만 불법 의료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환수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도록 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객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산청의 동의보감촌이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됐었는데 올해 하동군의 차 문화시설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차 시베지이자 기원으로 알려진 하동 화계면에 위치한 하동 야생차 문화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브랜딩, 홍보 마케팅, 상품 판촉 등의 지원과 체험 상품 개발도 이뤄지는 혜택이 있는데 하동 야생차 문화센터는 다양한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 이번 선정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센터는 다양한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 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하동에서 재배된 다양한 차를 직접 마시고 티클래스, 차 명상, 녹차 조격, 티캠핑 등 체험을 통해 차 치유되고 힐링하는 경험을 센터는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 기술로 직접 찻잎을 따보고 또 덮어볼 수 있는 미디어 체험관과 역사나라별 다구 전시관을 모아둔 야생차 박물관, 하동 곳곳 다원들의 물품과 차 제품을 모아둔 티마켓과 체험관으로 또 요가 명상과 직접 다도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야생차 치유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 차이들 경우에는 먹었을 때 어떤 녹차 특유의 향긋하고 싱그러운 맛이 많이 나는 차입니다. 특히 센터는 하동군 지경인 만큼 저렴하게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힐링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차랑 홍차라는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설명도 들으면서 이제 차의 효능도 알게 되면서 좀 이제
고급스러운 차를 좀 먹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오는 길부터 벚꽃 보면서 힐링하고 오고 와서도 따뜻한 차로 위로받은 느낌이라 힐링하고 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 산청 동의보감촌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이름을 올린 후 하동 야생차 문화센터가 두 번째로 신규 선정됐습니다. 차를 주제로 한 시설의 차별화를 통해 이름을 올린 것. 저희는 차로 이제 특화된 이제 문화 공간이다 보니까 차로 이제 직접 마시고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고 또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족욕도 있고 밖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티캠핑 할 수 있고 오감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특히 올해부터는 인근 리조트 쌍계사와 연계한 템플 스테이 등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한편 문체부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하동 야생차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열리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오는 5월 2일부터 나흘간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정작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강철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음료를 살 수 있는 이곳. 진주의 한 초록 매장입니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환경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이 제도는 3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하루에 평균 한 2-3분 정도 사용하시고 있어서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사랑 상품권은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정된 초록 매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발행하고 매장까지 지정했지만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안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남도 홈페이지에선 지맵 앱을 통해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제로페이 맵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상품권 바우처 목록에선 해당 상품권이 보이지 않고 사용 가능 매장을 찾기 위해선 직접 일일이 찾아봐야 합니다. 경남도는 빠른 조치를 통해 안내를 수정하고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주민들이 내가 이제 내 주변에서 이제 초록 매장 이렇게 검색하면 초록 매장이 앞에 딱 달리면 검색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전주분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웹에서 제로페이 웹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수정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쉽고 친절한 사용자 중심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선거까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이 눈에 띄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선거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주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선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이 관심을 모읍니다. 전직 경남도지사 중에선 김두관 전 지사가 지난 7일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광주와 부산, 김해 등을 방문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5일 개인 SNS를 통해 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 전 지사는 11일 대구시장에서 사임하고 후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선 출마 의지가 확인된 김경수 전 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윤곽은 5월 초쯤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이 대선 후보에 나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만큼 그에 앞서 정당별 경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입니다. 또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입니다.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도움벨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청산에 장애인 주차장 6곳에 도움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이 도움벨을 누르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 진주시 상임위원회들이 11일 지역 현안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리는 경상남도민 체육대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주 종합경기장과 진주 스포츠파크, 송백지구 파크골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 정수장을 방문해 노후 정수장 정비와 정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공사 관련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산청군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 융자와 상환 연장을 지원합니다. 총 10억 원 규모로 산불 직접 피해자와 피해 권역 거주자를 우선 지원하며 연 1% 이자, 청년농은 0.8%로 대상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 기존 대출자 중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이 공군교육사령부 항공우주통제학교와 우주 분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주 분야 교육 협력을 위해 인력과 정보, 교육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등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공군은 우리 군의 항공우주 전문 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3년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우주통제학교를 창설한 바 있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부터 미래교육까지를 주제로 진주교육 업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진주 관내 교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에서는 최근 10년 경남교육의 성과와 경남 미래교육 100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진주성이 20분간 주차하고 생각한 것보다 5배가량 많은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글쓰니 알고 보니 징수원이 주차한 시간을 2시간가량 앞당겨 계산한 거였다며 찝찝함을 드러냈는데요. 또 다른 글쓴이는 하대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45분 정도 주차했는데 1시간 주차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이 같은 징수원의 주먹구구식 요금 징수로 인한 시민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쏟아진 가운데 관리 주체인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동의 한 도로 양옆으로 흐드러지게 핀 벚꽃. 진주 월화산도 벚꽃과 어우러져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는 서부 경남 곳곳에 벚꽃 명소로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글과 사진이 잇따랐습니다. 산불로 벚꽃 축제는 취소됐음에도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차가 밀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댓글에도 벚꽃 구경을 다녀왔다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벌써부터 아쉽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진주 와룡지구 생태공원이 얌체 캠핑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알박기한 텐트와 캠핑카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된 경우도 없는 상황인데요. 진주시 한 커뮤니티에 영상이 공유됐는데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초전공원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편 진주시 한 캠핑 관련 커뮤니티에는 해당 보도로 생태공원 단속이 심해질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이 파프리카 재배에 큰 피해를 주는 털뿌리병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균주 2종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억제균주를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억제균주를 사용한 농가는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약 7개월간 털뿌리병 발생률이 80에서 90%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억제균주 2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남 지역 주요 농가에 적용됐으며 올해 4월과 6월에는 추가 조사로 장기적인 방제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기원은 억제균주 대량 생산 기술과 병 억제 효과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24년도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험원은 안전정보 카드뉴스 제공과 기관 캐릭터 활용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의료기기 수출 지원 세미나와 UAM 산업 육성 전략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천시 와룡산에 위치한 청룡사가 제4회 겹벚꽃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개화 시기에 맞춰 시작한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룡사 겹벚꽃은 사천 9경 중 하나로 축제 기간 하루 2,000명가량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포토존이 추가되고 음악회 등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남해 다락론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4일 서면 다락론 일대에서 열립니다. 낭만을 달리고 축제를 즐기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10km와 5km 두 종목으로 나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0명으로 제한됩니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품 추첨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토요일 오후에 비 소식이 전망됩니다. 비는 일요일에 그치겠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은 일요일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7도, 하동 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전망되는데요. 세종은 8도에서 20도, 부산은 10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5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오후 3시 2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와 삼천포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다음 주는 비교적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온 뒤 다소 내려갔던 기온도 주 중반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